국제사 전달하시! 국제사 전달하시!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사장님?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이상호 기자입니다. 국정원 직원 같은데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밝히세요.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2013년 7월 1일, 2013년 8월 27일, 2013년 10월 17일,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고발뉴스 천막에 이재민들이 잠깐 들어와 계신데 33,000명 정도. 바로 우리에게 진실을 전달해주는 이상호 기자, 바로 인간 난로 이상호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발뉴스를 멈출 수 없습니다. 3분 직설 또한 멈출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들은 계속해서 이 마이크 그리고 카메라를 이어받으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분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12월 2일 월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진행을 맡은 왕세명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이상호 기자의 뉴스독립군 정신으로, 그리고 손을 묶으면 발로 뛴다는 발뉴스의 초심으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한 분 줄었네요. 모두 5,641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오늘 하루도 뉴스들이 그야말로 쏟아졌는데요. 이 뉴스는 꼭 보시라고 저희 고발뉴스가 선정해드리는 오늘의 고발뉴스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 인사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직속 부하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동욱 총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3일 전에 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라인이 최동욱 전 총장 찍어내기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데일리 고발뉴스가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 동안 고발뉴스는 꾸준히 촛불 집회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2차 촛불 집회에서는 특검 수용 요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물결쳤습니다. 현장에 저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특검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경찰과 검찰에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특검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광화문과 시청과 서울 시내 거리에 대통령 사퇴의 흐름들이 물결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그래도 이렇게 질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박근혜는 퇴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새누리당 말은 믿을 게 하나도 없고요. 저는 인정도 안 하고요. 뭐 들을 필요도 없고요. 저희는 그냥 촛불의 힘만 믿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2년 가까이 박정희 기념관과 도서관을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결과 서울시는 기념관과 도서관에 부과해야 할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부지를 재단 측에 매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생을 억압받는 민중과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해온 진보운동의 산 역사 백기환 통일민족문제연구소장의 생애 첫 신앙송회가 지난주 금요일에 열렸는데요. 이날 백기환 선생은 대표적인 운동가여져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가 된 웻비나리를 포함해 15편의 시를 낭송했습니다. 요즘 내가 노동자들 몸부림치는 현장이나 또 촛불 집회할 때 가서 뭐라고 외치는 거 봐도 근본적인 나의 문제의식이 도사려 있는 그런 비나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이럴 수가. 인류의 역사 300만 년 만에 처음으로 만물의 용자이라는 사람이 돈의 노예, 돈이 사람의 몸과 마음에 체주를 꽤 소처럼 끌고 가고 있는데 예술이여, 철학이여, 생각이여, 왜들 다 가만히 있는 건가? 왜들 다 가만히들 있어?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죠. 섹시 개념녀 곽현화 씨와 함께하는 뉴스 초대석 사실은 시간입니다. 저도 섹시 개념녀 곽현화 언니와 경쟁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오늘은요, 곽현화 씨가 개념 프로레슬러죠. 신간 싸움의 기술로 돌아온 육체파, 노력파, 지식노동자 김남훈 프로레슬러와 세 가지 사실에 대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네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섹개녀 곽현아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좀 일이 있어서 홀로 이상호 기자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었는데 제가 또 이상호 기자님 지금 와병 중이셔가지고 제가 또 새롭게 개편된 뉴스 초대석 사실은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고요. 여러분도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뉴스 초대석 사실은 조중동 종편이 만들어내는 가짜 사실들을 걸러내고요. 그리고 이 무개념 공중파가 양산해낸 그 가짜 프레임들, 저희가 그 거짓 프레임을 없애기 위해서, 분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개념 뉴스 토크쇼입니다. 네, 앞으로 이 복잡하게 얽힌 뉴스 중에서도 사실, 이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네, 기대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첫 순서만큼 아주 파이팅 넘치는 그분을 모셨습니다. 네, 개념 프로레슬러시죠? 김남훈 씨 모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예, 요즘 잘 지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같이 트위터도 네. 이제 종종 뵙고, 그 페이스북에서도 네. 뵙는데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네, 요즘 뭐 강연도 좀 하고요. 네. 또 라디오라든가 방송 활동도 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바쁘게, 약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스케줄이 한류스타 스케줄이시던데. 그게 이제 가끔 좀 몰려서 온 거예요. 그래요? 네, 우리 연애할 때도 보면 가끔 가다가 네네. 완전 갈수기였다가 갑자기 홍수 터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비처럼 여자들이 내려와, 남자들이 떨어져, 뭐 이런 노래처럼 레임 드라우스 뭐 이렇게 이런 것처럼 잠깐 몰려올 뿐이고요. 이러다 또 물이 싹 다 마릅니다. 예. 비유 좋다, 비유 네. 좋다. 그래도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그럼요. 그분께서 또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맞습니다. 이 방송인들은 그념을 꼭 유념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남훈 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또 살짝 아주 간단한 뒷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자, 김남훈 씨 무려 직업이 7개나 되는 화려하십니다. 자, 김남훈 프로레슬러, UFC 격투기 해설자, 그리고 김남훈 오피스 OFK 대표 회장님, 그리고 칼럼니스트, 작가, 방송인, 강사. 와우, 굉장하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주력 무기가 좀 별로 시원찮아서 주력 무기가 여러 가지 이제 사이드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요. 다 모아놓으면은 그래도 뭐 조금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잘 나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저도 뭐 직업이 여러 개잖아요. 네. 뭐 개그우먼도 했다가
뭐 영화도 찍고 네. 근데 어느 순간에 딱 하나 또 잘 걸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실은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책을 내셨어요. 네.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이 책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책에 대한 좀 사실 한번 파헤쳐보려고요. 이 책은요, 제가 한겨레 신문에 약 2년 가까이 연재했던 인터뷰 컬럼이 있었어요. 네네. 약 30분 정도를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정리를 하고 그분들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제가 프로레슬링 격투 기술로 하나씩 해설을 좀 덧붙여서 만들어온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굉장히 재밌어요. 확실히 이 자신의 이력을 이용해가지고 네. 이 싸우는 기술과 또 인터뷰의 만남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사실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실은 글쓰기도 프로레슬링이다? 이런 주제로 저희가 한번 네. 꾸며봤습니다. 김남훈 씨 인터뷰에서 저희가 내용을 봤어요. 아니, 방송도 책 쓰는 작업도 일종의 이 프로레슬링과 같다? 정말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냐면요. 프로레슬링은 네. 사각의 링에서 그 육체적 기술로서 그 주변에 있는 관객들에게 제가 컨텐츠를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글쓰기라는 것은 이 사각의 어떤 그 지면. 네, 이것도 사각이에요.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합니다. 너무 이 갖다 붙인 것 지면에서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컨텐츠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건 좋다. 예, 그것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 타이틀이 프로레슬러이긴 합니다만, 프로레슬러가 책을 냈다고 했을 때 약간 어감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좀 굉장히 독특해요. 독특한 것도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무슨 운동선수가 책을 써? 글을 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게 약간 좀, 그 단어 배치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 게, 예를 들어서, 작가가 프로레슬링을 한다. 이런 것과, 프로레슬러가 책을 썼다. 이게 지금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근데 이거 다른 게 좀 더 제가 비유를 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술집 여정어번이 네. 이제 대학교를 다닌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랄까 주경력 하는 느낌 나죠. 대단하다. 그렇죠. 근데 여대생이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런 굉장히 다른 느낌 들죠. 이런 것처럼 사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 어떤 사회적 토속적인 개념 이해를 하는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은 그 사람 직업이랑 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프로레슬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많은 책들도 읽고 있고 또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물론 여기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다른 분들이 너무 신기한 시선을 쳐다볼 때는 좀 기분이 상해요. 그러시구나. 네. 책 내려놓으라고. 알겠어요. 네. 또 홍보하고 싶을 때 또 바짝 이렇게 들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더 이런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책을 또 굉장히 또 글을 얼마나 잘 쓰시는지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오히려 더 딱 눈에 띄시는 거. 네, 눈에 띄긴 하죠. 일단 크니까. 그런 것도 있지 물론. 네. 그렇군요. 싸운다. 글 쓴다.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이 책에서는 어떤 레슬링을 기대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싸우는 사람들에서 볼 수 있는 우리 독자분들이 만날 수 있는 레슬링 경기라는 것은 더블 미닝의 또 중의적인 표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실제로 링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로레슬러라든가 격투기 선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떤 공동체의 선한 가치 또는 사람들에게 어떤 핍박받거나 대중들에게 외면받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링에서 또는 자기 주변 또는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책을 팔아서 물론 저는 돈을 버는 게 좋습니다만은 그런 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인 어떤 그 성공 코스,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가기 위한 공부하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가기 위한 공부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대학교 가고, 대학교에서는 뭐 대기업 취업하고 이런 거 외에도 물론 그것도 훌륭합니다만 그거 외에도 자신의 노력으로 좀 더 다른 일을 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싸우는 사람들 실제 싸우는 그 무대일 수도 있고 내 인생에서의 나만의 길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고 또 공동체적 가치를 위해서 그렇죠. 굉장히 멋진 싸움인데요. 네, 멋진 싸움.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실은 누구에게나 싸움의 필살기가 있다. 정말인가요? 누구에게나 싸움의 필살기가 있어요? 저 되게 싸움 못하는데. 물론 이제 싸우는 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모두 다 싸우는 거죠. 이 고발뉴스도 누군가 싸우고 있고 이상호 기자도 누군가 싸우고 있고 그렇죠. 박현아 씨도 누군가 싸우고 있을 겁니다 아마. 누군가 라이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고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이제 각자 자신의 영역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싸운다는 게 뭐 이제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때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꿈과 희망, 어떤 이상 이런 것을 위해서는 분발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다 이제 그런 싸움이라는 어떤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그 필살기를 갖고 있다. 필살기를 갖고 있다. 굉장히 좀 싸움하면 굉장히 좀 무섭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뭐랄까 고분분투하는 이런 열정의 그런 느낌. 그런 의미도 있고 원래 격투기라는 것은 사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요? 긴급 사태 때 내 가족,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국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때 만들어진 게 바로 격투기고 그거를 이제 병기 체계가 투입이 되면서 만들어진 게 군대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2번 정도 엉뚱한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군대, 격투기 이런 것들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또 그런 의미가 있네요. 자, 그런데요, 이 싸우는 사람들 이 책 안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링에서 자기만의 기술로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좀 굉장히 궁금한 게 본인의 필살기, 본인의 싸우는 그 필살기는 뭔가요? 싸움의 기술은? 저요? 저 같은 경우는 관찰인 것 같습니다. 관찰? 관찰도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요. 관찰이라는 것은 그냥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움직임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패턴을 보고 예측하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이제 싸움이 될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사전 정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사람의 특기는 이런 거니까 당신들도 이거 좀 배워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하거나 해설할 수 있는 제가 또 그 프로레슬링이랑 또 UFC 해설자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의 묘기 필살기는 관찰이다. 관찰이다. 정말 이 방송인, 이 해설자로서 너무나도 좋은 필살기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방송인들은 그걸 잘 캐치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다른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필살기 가진 분들이 꽤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은 필살기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표창원 박사님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 펀치라고 정의를 했어요. 스트레이트 펀치.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정권 이제 스트레이트 펀치죠. 바로 내지르는 건데 뭐냐면은 인간의 본능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 펀치가 아니라 이렇게 훅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는 내 말이 훅이지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때리잖아요, 다들. 기본적으로 열받으면. 저 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러면서. 그런데 실제로 목표를 가격화해서 해서 가장 정확히 치는 것은 스트레이트 펀치인데 이건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겁니다. 또 이 스트레이트 펀치를 정확하게 때리기 위해서는 오른쪽 발목이 회전을 하고 어깨가 돌고 그러면서 온몸의 회전 에너지를 바로 이 직선 운동으로 변환시키면서 주먹 끝에 체중을 실어서 목표를 빵 쳐야 되거든요.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위협적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그런 것처럼 표창원 박사님은 사실 그분의 어떤 양심에 봤을 때, 그분의 어떤 식견으로 봤을 때 정당한 행동을 해온 거예요. 2012년 12월 19일 이후부터 해왔는데 그게 지금 워낙 우리가 좀 링이 좀 남루하다 보니까 그분의 기술이 더욱 돋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분이 갖고 있는 스트레이트 펀치라는 것은 바로 이제 돌직구 같은 그러니까 애둘러가지 않고 정점, 직진을 향해 가는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창원은 스트레이트 펀치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뭐 곽현아 씨의 선배님 되시는 남희석 씨. 남희석 씨는 어떤 필살기? 남희석 씨는 눈 찌르기. 눈 찌르기를 왜 했냐면요. 얍삽해 보이는 거. 얍삽해 보이겠죠. 그런데 자 스포츠의 링이 아니라 실전의 링이에요. 정말 죽고 사는 실전의 링에서는 모든 기술이 다 허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눈찌기가 허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용된다고 했을 때 눈찌기라는 기술은요. 성공을 하면은 바로 시합을 끝낼 수 있죠. 그런데 조금만 포인트가 틀리면은 이런데 이렇게 하면 손가락 2개가 부러져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완전 배수의 진을 치는 기술인데 남희석 씨는 개그맨이잖아요. 그렇죠. 개그맨은 라이브에서 못 웃기면 끝장이잖아요. 죽음이죠. 리바이벌 없잖아요. 잘 아시죠? 그럼요. 개콘에서 못 웃겼다고 다시 할 수 있어요? 아유, 그러면 이제 통으로 없어지죠. 통으로 없어지고 또한 이미 앞에 있는 600명, 700명 관객한테 외면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희석 씨는 계속 그런 눈찌르기를 성공하면서 살아온 거죠. 항상 눈찌르기. 개그맨에게 리바이벌은 없다. 네. 굉장히 일조 양단. 처음에는 좀 얍삽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보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그렇죠. 실전 기술이네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물론 이제 허용되는 상황밖에 없는 어떤 치의 법권적인 상황에서 손가락을 다치지 않게 실제 흙 뿌리기 어떨까요? 눈에 흙 뿌리면요 눈 감으면 돼요. 아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짧아요. 눈 감으면 되니까. 흙 뿌리긴 안 되겠구나. 뿌리려고 이렇게 몸을 숙이잖아요. 그때 발로 걷어차요. 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데 네. 발로 걷어차요. 흙을 잡기 전에 내가 다 그렇죠. 발로 밟히죠. 이건 필살기 안 되겠어요. 네, 그렇구나. 굉장히 재밌어요. 정말 다양한 분들의 필살기를 다 이렇게 담으셨네요. 굉장히 책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들 기대가 되고요. 자, 저희 세 번째 사실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육체파 지식 노동자는 노력파이다? 정말인가요? 노력파인가? 여기 아니 저는 처음에 김남우 씨를 처음에 다른 방송에서 뵀었을 때 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멘트가 굉장히 좀 독특하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육체파 지식 노동자. 요즘은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반영해서요. 육체파 창조형. 창조경제에 걸맞게. 그렇습니다. 육체파 창조형. 이거 좀 기네요. 육체파 창조형 지식 노동자. 이건가요? 또는 육체파 창조형 지식 근로자. 줄여서 육창근. 육창근. 창근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굉장히 남성적인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육창근 씨.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 창조형 지식 노동자가 아니라 노력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셨는데 이런 인터뷰를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셨다고 준비를 해가신다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오시는 분이 대학 교수님이면 제가 수업도 한번 2번 정도 첨강을 해봤고요. 운동선수면 같이 운동도 해보고 정말? 오토바이 레이서면 같이 오토바이도 한번 타보고. 이게 왜 그랬냐면은 저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죠. 기자분들이 오셔서 인터뷰로서 임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곽현아 씨도 잘 아실 거예요. 기자분이 인터뷰하러 왔는데 아무런 사전 준비를 안 하고 온 거예요. 하다못해 포털 사이트 그 네이버 담 검색도 안 하고 온 거야. 그러면서 화나지.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은 딱 알거든요. 언제 데뷔하셨죠?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무슨 라디오 같은 데서 청취자들 위해서 이제 모르는 분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느낌상. 정말 모르는지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런 질문하는지. 예를 들어서 2003년에 데뷔하셨는데 그때 그 맞으신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푸는 거랑 언제 데뷔하셨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게 이미 벌써 여기서도 그냥 여기서 그냥 끄떡끄떡 30분 이야기 한번 가고 하면 되겠다. 진실된 얘기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전 정보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랑 뭔가 좀 같이 해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몸 대 몸으로서 이 사람을 느껴보고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공감각적으로 어떤 그 시각 정보, 후각 정보 맛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입체적으로 느낀 상태에서 글을 쓰면은 인터뷰 시간도 짧고 좀 더 입체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준비를 좀 했었죠. 굉장히 멋지시다. 저도 이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정말 작가님에게 많이 의존을 하는데 굉장히 깨달음이 많습니다. 근데 확실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 인터뷰집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운동선수랑 같이 운동을 하면서 직접 부딪히면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책 발간 전과 발간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발간 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들은 표창원 교수님이라든가 박사님이라든가 이정열 전 판사님, 박주민 변호사님 이런 분들 참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자기 자신의 입신양명과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살면은 돼요. 충분히 잘 살 분들이죠.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박주민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그 서울대학교 나와서 정말 그 사법고시 붙고 사법고시 붙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10초 걸려요. 예, 1년 반 공부해서요. 사법고시 붙었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뭔가 꾸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쵸. 사법고시 붙은 얘기만 2시간 걸려요. 그쵸. 제가 만나보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때 신림동 고시원에서 진짜 하루에 2샷씩 먹으면서 내가 법조를 다 씹어서 먹었어. 화장실에 몰아서 가고. 그때 사진도 있어. 사진도 있어.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그쵸. 분들이 약간 뭐랄까 업적이죠. 근데 개인의 업적을 신화로 포장을 해서 인정을 받으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박주민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그건 내가 노력해서 된 거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갖고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멋지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진짜 좀 말랐잖아요. 네. 마르고 머리도 이렇게 막 헝클어져 있고 마른 분인데 제가 육체적으로 압도된 느낌을 느꼈어요. 육체적으로? 네, 왜냐면 저도 프로레슬링 선수로서 키 1m 90에 몸무게 140 나가는 서양 레슬러들이랑도 많이 싸워봤잖아요. 저기 1m 190에 몸무게 140kg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싸워봤는데 네네네. 정말 그 온몸의 근육이 제 허벅다리 하나만큼도 없을 것 같은 박주민 변호사님을 딱 앞에 보고서 제가 눌리는 거죠, 기에. 그 기운 아우라.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자기 완결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네. 그런 경우 있었고 또 책을 낸 이후에는 제가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이제 5건 이상 직접 구매하신 분에게는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릴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깨알 홍보하시나요? 깨알 홍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10건을 주문하시겠대요. 오, 네네네. 그래서, 그래, 10건 좋습니다. 14만원 입금하십시오 했는데, 114만원을 입금한 거예요. 왜?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100만원은 후원금이래요. 누구를 후원? 저한테요. 그래서 좀 필요 없다고. 저는 네. 그 후원금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팬이라면서 팬은 입장에서 드린 조공이고 그냥 활동비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래. 그래서 어머나 멋진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분이랑 상의한 끝에 그 국민 TV, 네. 뉴스타파, 네. 미디어 mon고 그리고 고발뉴스 여기 n분의 1씩 25만원씩 나와가지고 송금했어요. 나 봤어 트위터에 너무 감사하더라고. 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하니까 꼭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온 거죠. 근데 저도 이체 수수료 2,800원은 제가 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 왜냐면은 저기 인터넷 뱅킹을 하면 이체 수수료가 무료인데 그러니까 제가 5번 까먹어가지고 보통 100만 원이 또 이렇게 또 입금하다 보면 네. 수수료뿐만 아니라 또 뗄 수도 있거든. 원천 징수 뭐 이런 거 그거 떼지 않고 정확하게 딱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네. 이제 다 입금 다 끝내고 나서 나머지 잔액 통장을 딱 보니까 네. 약간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괜히 그랬나? 아니 많이 보셨잖아요. 얼마나 바쁘게 지내시면서. 하여튼 근데 참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미 계좌번호가 이제 퍼져서 그러는데 혹시라도 그러지만 저를 후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나오는 라디오를 듣고 방송을 봐주시고 책을 사주시는 겁니다. 네, 문택의 그렇죠. 현찰은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요? 네. 저희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희 좀 고발뉴스 지금 좀 밑줄에 좀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맨정신으로 세상이 살기가 좀 힘듭니다. 요즘 좀 그렇죠. 네. 요즘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사실 뭐 대통령 선거 이전 이후를 다 떠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세상이라는 거는 맨정신으로 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세상이라는 게 얼마 전에 그 이제 아동 학대로 뭐 8살, 9살 여자애들이 막 죽는 사건이 일어나곤 했었는데 이 생각해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게 이 대한민국 나라가 지옥으로 치자면 가장 나쁜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지옥이냐? 버틸 만한 지옥인 거죠. 이 지옥이 너무나 못 살겠으면 도망가거나 뒤집을 생각할 텐데 적당히 참으면 버틸 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질 나쁜 지옥에 우리가 빠져 살고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죠. 싸워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정도와 본분을 잊고 마구 주먹을 휘두르다 보면은 그 주먹에 내가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지금 당장 진 게 억울하고 짜증날 수도 있지만 정도, 룰, 규칙 이런 걸 지키면서 방향을 똑바로 보고 가야지 지금 일희일비 하면서 하다 보면은 어차피 라운드는 계속 있습니다. 4라운드, 5라운드, 10라운드 계속 있는데 2, 3, 4라운드에서 지금 깨진다고 그냥 한번 뒤집어 엎겠다고 그냥 그 이성을 잃을 제 분노만 갖고 표출하다 보면은 아예 판이 아작날 수도 있다는 거. 예, 그런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제가 자세한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네, 대충 어떤 내용이지 아시겠어요? 아니, 그럼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 요즘 힘드신 분들 많지만 그래 어쨌든 이겨내야지 이러시긴 하지만 자기만의 필살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큰 힘이 돼주리라고 믿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이겨냈구나. 나도 한번 이렇게 싸워봐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요 너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김남훈 씨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 싸움에 코칭을 해줄 수 있는 파이팅을 넣어줄 수 있는 인생 코칭이라는 인생 코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요. 네, 오늘 김남훈 프로레슬러와 함께 사실은 함께 꾸며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확인한 사실은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실은 글쓰기도 프로레슬링이다. 글쓰기도 이 사각의 링하면서 그쵸? 제가 사각의 링 좀 약간 붙인 느낌이 좀 나지만 예, 들어오기 5분 전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쵸? 누구나 이렇게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써내려갈 수 있는 프로레슬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누구에게나 싸움의 필살기는 있다. 저 또한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만의 싸움의 필살기를 흩뿌리기 말고 제대로 된 필살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육체파 지식 노동자는 노력파이다. 이제는요 우리 육창근 씨라고 부를 게 아니라 육창근 노 씨라고 라고 더 붙여야 될 만큼 그동안 너무 이렇게 노력하셔서 그 노력의 결실 멋진 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저도 읽고 꼭 후기 남기겠습니다. 여기 엘바 딱 들어가면 홈쇼핑 분위기 살짝 그럼요. 절찬리 판매주 5권 구매 시 사인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도요, 저희 또 새롭고 재미있고 알아야 될 제대로 된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고발뉴스의 세케녀 곽현아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장 핫한 뉴스를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 보는 고발 리포트 시간입니다. 시즌2에서는 국내 최고의 탐사고발 기자죠. 이상호 기자가 병상에서 회복되는 대로 굵직한 특종들을 갖고 찾아올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파워 블로거들이 국민 리포터로 참여합니다. 오늘은 2011년 파워 블로거 대상을 받고 월평균 방문자 50만을 기록하고 있는 1인 미디어의 대명사죠. 정치시사 파워블로거 IM피터의 리포트입니다. 오늘 IM피터는 최근 정치권에 전면으로 복귀한 문재인 의원에 대해 대권을 얘기하려면 민주당부터 바꾸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는 정치시사 블로거 IM피터입니다. 오늘부터 고발뉴스와 함께 정치시사 고발뉴스를 진행합니다.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구독이 있다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2일 첫 번째 다룰 주제는 문재인과 민주당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1219 끝이 시작이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대선 과정의 비사, 자신에 대한 반성,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제안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이 책에서 민주당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결론은 민주당을 떠나라고 하지만 결국 민주당이 없이는 한국에서의 정당 정치, 현실 정치는 어렵다입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무능력하다고 하지만 현재 300석 중에 120석을 확보한 제1야당 민주당을 떠나서는 정치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이 2017년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현재 민주당원 수가 2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각종 경선 등의 선거인단으로 참여하시는 권리당원은 17만 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실제 당비를 1년간 내는 사람은 고작 4만 2천 명뿐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자신의 지지자 10만 명만 각종 경선에 참여하시는 권리당원으로 만든다면 2017년에는 2012년처럼 잡음이나 발목을 붙잡힐 일이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 권리당원 10만 명이 모두 문재인을 지지한다면 단숨에 민주당 모든 계파를 장악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됩니다. 친노 세력인이 하는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대한 무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선거를 위한 단기 권리당원 확보는 안 됩니다. 2017년을 앞둔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인 권리당원이어야만 잡음이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정치 아카데미와 같은 형태를 개설해서 정치 신인을 자꾸 발굴해야 합니다. 이들을 지역구 조직에 활용해서 구세력으로 이루어진 민주당 내의 조직력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의원은 경선부터 선거 캠프, 선거 전략까지 너무 어수선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총체적인 선거 전략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책에 쓰여진 이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이길 수 있는 선거 전략을 만드는 선거 두뇌, 현실적인 조직력을 갖춰야 겨우 기본이 됩니다. 지난 대선의 불공정성은 분명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문재인 의원은 자신이 부족했던 점이 실력 부족, 준비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없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주당을 개혁하는 전략부터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을 바꾸는 일부터 성공해야 그는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발 리포트 IM피터였습니다. IM피터의 리포트,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이 넘쳐나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는 저희 고발뉴스는 보다 많은 파워 블로거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저희 데일리 고발뉴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른다는 동생 정치인이 계시죠? 네, 바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그분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국정 홍보를 하다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누님이 곧 국가인가요? 뭔가 단단히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SNS상에서도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는 비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진행하다 보니 벌써 끝이 났습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 부족한 점 참 많았죠? 하루하루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님 기자 이상호 선배를 이어 동생 아나운서가 되고픈 왕세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U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라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